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8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3,620만 명의 유권자로 소수계 중 최대 규모인 라티노들과 1,500만 명으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아텍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민 1억 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정부 지원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소급 생활비에 해당하는 생활보조금이 매월 1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오는 11월에는 1일과 29일 총 2차례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을 늘리면서 차량 가치보다 융자액이 더 많아 빚을 지는 이른바 언더워터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현 가치보다 할부금이 더 많은 언더워터 자동차들을 조사한 결과 3분기 말 현재 평균 6,458달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처음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 시카고 한인회 차세대 컨퍼런스가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30분까지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2024 주빌리 선교 부흥회가 말씀으로 살아나리라라는 주제로 오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헤브론 교회에서 열립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지난 10일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과 명목상의 기독교인의 초점을 맞춘 2024 미국 성경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등을 측정한 인간 번영 지수는 무종교인이 일반인보다 낮았으며 기독교인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버크 커뮤니티 교회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녀를 둔 부모를 돕기 위해 원더풀 메이드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수용하는 미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3,620만 명의 유권자로 소수계 중에 최대 규모인 라티노들과 1,500만 명으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아텍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두 후보의 총력전이 뜨겁습니다. 라티노 지지율을 보면 해리스 후보가 54%로 트럼프 후보 40%보다 우세하지만 역대 최저치를 보여 비상에 걸렸습니다. 아텍의 지지율은 해리스 후보가 66%, 트럼프 후보 28%를 앞서고 있어 바이든 때보다 크게 만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3,445만 명으로 4년 만에 230만 명, 7% 늘어났습니다. 아텍의 유권자들은 1,500만 명으로 4년 동안 200만 명, 15%가 증가해 규모 면에서는 세 번째이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소수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텍의 유권자 단체가 조사한 9월 말 지지율을 보면 해리스 후보가 66%, 트럼프 후보는 28%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민 1억 명이나 의료비 부채에 신음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확대된 ACA 정부 보조금을 지속 지급해서 무보험자들을 더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메디케어 이용자들의 인슐린 가격을 한 달 35달러로 제한한 것과 같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의 상한선을 두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이 공표한 대로 내년부터는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리포트에서 제외시켜 신용점수를 올라가게 함으로써 주택 몰기지와 자동차 할부 융자 등 다른 금융거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리스 후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의료비 부채 해결 방안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공약했고 상당 부분 정부 지원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럴 경우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정부 보조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생활비에 해당하는 생활보조금은 자격이 되는 저소득 장애인이나 65살 이상 시니어들에게 매월 1일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오는 11월에는 1일과 29일 총 2차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일 지급되는 보조금은 평소대로 11월분이지만 29일에는 그 다음 달인 12월분이 지급되는 겁니다. 사회보장국은 1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보조금을 앞당겨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12월분은 일요일인 12월 1일이 아니라 11월 29일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달인 내년 2025년 1월 1일은 공휴일로 12월에는 1월분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4월분은 원래대로 4월 1일 화요일에 지급되면서 SSI 수혜자들은 3월 한 달 동안 체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민들이 자동차 할부 금융을 늘리면서 차량 가치보다 융자액이 더 많아서 빚을 지는 이른바 언더워터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현 가치보다 할부금이 더 많은 언더워터 자동차들을 조사한 결과 3분기 말 현재 평균 6,450달러로 파악됐습니다. 한 가구당 2세대 이상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미국 가정에서는 차량 가치에 비해 빚이 더 많은 사람들이 흔한 것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언더워터 자동차를 최대한 줄이려면 매달 상환을 계속하면서 더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방법이 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처음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저는 제가 쓴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은 올 봄부터 써온 소설 한 편을 완성하려고 애써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설을 완성하는 시점을 스스로 예측하면 늘 틀리곤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책을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2024 시카고 한인회 차세대 컨퍼런스가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 강사로 초대된 데니 킴과 그의 팀은 비즈니스와 교육 분야의 수준 높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공학과 나사 우주 프로젝트 등 획기적인 주제를 통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차세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활기찬 커뮤니티에서 배우고 소통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최은주 한인 회장은 전했습니다. 2024 주빌리 선교 부흥회가 말씀으로 살아나리라라는 주제로 18일 금요일인 오늘부터 20일 주일까지 헤브론 교회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인 금요일 오늘 저녁 7시 30분에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둘째 날 19일은 교회를 살리는 말씀으로, 셋째 날인 20일 주일에는 한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집회 메인 강사로는 그날 교회 담임이자 통일소망선교회 선교훈련원 원장인 허남일 목사가 나와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후 20일인 월요일에는 윌링 소재 예본교회에서 오전 10시 30분 북한 선교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성서공회가 지난 10일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과 명목상의 기독교인에 초점을 맞춘 2024 미국 성경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의미와 목적 등을 측정한 인간 번영 지수는 무종교인이 일반인보다 낮았으며 기독교인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간 번영 지수에서 소위 무종교인 점수를 일반인 점수와 비교했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인간 번영 지수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정신적, 신체적 건강, 성품과 미덕, 그리고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0세에서 10세까지 개인의 번영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버크 커뮤니티 교회가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녀를 둔 부모를 돕기 위해 원더풀 메이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의 이름은 시편 139편 13에서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은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밝힌 자녀를 둔 부모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갑작스럽게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힌 가족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목회자가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수용하는 미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보는 미국인의 비율이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응답자의 13%만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겼지만 올해는 이 수치가 29%로 증가했습니다. 또 목회자가 교회 외부에서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45%의 응답자는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18일 금요일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5도 예상됩니다. 19일 토요일도 오늘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 하루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의 한 패션 학교에서는 일명 어글리 프로젝트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옷가게부터 찾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사와서 그 옷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게 숙제인데요. 수업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단계, 싫은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한다. 2단계, 싫은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나간다. 그렇게 해서 최종 마지막 단계는 최악의 옷을 마음에 드는 옷으로 만든다입니다. 아무리 싫은 것도 노력하면 가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명심해야 할 0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무리 싫은 것도 좋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열어두는 게 아마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